자, 처음 둘러볼 도시 네. 어딘가요? 아까 콜롬보 하셨는데 맞죠? 네, 바로 콜롬보입니다. 콜롬보는 그 스리랑카 최대의 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그 75만 명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스리랑카 최대 도시가 콜롬보입니다. 콜롬보를 여행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많을 것 같은 도시입니다. 예, 형사 콜롬보. 네. 예, 형사 콜롬보. 추리를 잘할 것 같고. 네, 네. 그분이 콜롬보가 맞죠. 네. 예, 형사 콜롬보. 네. 네. 그럼 콜롬보가 계속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75만 명. 그럼 네. 수도예요? 여기가? 근데 예전에 수도였습니다. 네. 수도는 아니고 수도였고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의 정식 수도는 그 1985년도에 이전한 천도란 거죠. 천도한 그 수도 이름이 좀 깁니다. 스리자야 와르데네 브라코테. 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냥 줄여서 코테라고 합니다. 현지 사람은 코테라고 하는데 오케이. 어쨌든 정식 명칭이 스리자야 와르데네 프라코테. 피카소의 이름스럽지 않습니까? 피카소의 부모님이 피카소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엄청나게 길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 그런 필이 나고요. 또 태국 방콕의 이름도 엄청 길었죠. 끔찍하게 길죠. 예, 그것보단 짧지만 네. 뭐 스리자야 와르데네 프라코테 여기가 수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스리랑카의 옛 수도인 콜롬보. 네. 어디부터 보아야 됩니까? 네, 처음 볼 곳은 물론 제가 브라이언 정 제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선정한 곳인데 빼따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 시장이고요. 시장 좋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작은 상점과 노점이 질비한데 이런 것들이 볼거리고요. 또 남대문 시장과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올드한 분위기, 남대문 시장 같지만 굉장히 올드한 그런 1950년대나 60년대의 남대문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람과 차가 이렇게 뒤엉킨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미학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장신구도 팔고, 뭐 의류도 팔고, 가방도 팔고, 뭐 과일도 팔고, 향신료도 팔고, 뭐 사람들 엄청 오가면서 막 왁자지껄하고 영어도 들리고, 타밀어도 들리고, 싱갈라어도 들리는 요런 게 너무 이렇게 미학적이었고, 정말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빼따 시장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때는 제가 여기 스리랑카 갔을 때는 유튜브하고 팟캐스트를 안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못 찍었어요. 아쉽네. 예, 그게 좀 아주 땅을 치고 제가 후회하는 게 좋은 이렇게 미학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사진을 못 찍었나 너무 후회합니다. 바닥이 흙바닥인가요? 흙바닥입니다. 포장된 데도 있고 흙바닥도 있고 해가지고 흙바닥 있는 데는 좀 불고 하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확 또 아시죠? 모래 이렇게 확 모래바람 불면은 모래 확 움직이고 하는 거. 그러면 의류들은 사이즈가 네. 외국인들을 위한 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이 좀 저희보다 체격이 좀 작은 편이죠?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크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작으신 분들도 네덜란드의 있고. 후예가 또 있어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덜란드의 후예도 있고 해서 사이즈는 상당히 큰 게 많았고요. 오. 물론 뭐 작은 것들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근데 저는 빼따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꼭 가볼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레페이스 그린이라고 하는 곳인데 콜롬보 항구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정말 푸른 잔디가 쫙 깔린 그런 해변 공원인데 1859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총독이셨던 헨리 조지 워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총독이었는데 요분이 한번 멋지게 한번 조성을 해보자. 우리도 공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조성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인도양의 일몰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요. 주변에 노천 식당도 엄청 많고요. 이렇게 밤이 되면 낮에는 더워서 안 가시고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서 해산물도 드시고 무슨 서양 음식도 먹고 정말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콜롬보 시민의 진정한 휴식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막 연 날리는 사람도 있고 연이요? 예, 연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연이요? 예, 근연. 연이 예,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근연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 생각하신 건가요? 예, 연. 근데 연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연은 전 동남아에 가서도 보고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보고 스리랑카에서도 보고 인도에서도 제가 연을 봤거든요. 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 날리는 사람들도 있고 손잡고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도 있고. 네.
너무 좋은 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에는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낮에 수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바로 그 갈라 페이스 그린 바로 옆이 인도양입니다.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 해수욕장인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낮에 꼭 가셔서 화상을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그렇구나. 현지인들은 해 뜨기 전에 수영을 하거나 전에도 그 얘기 하셨었는데. 예, 해가 진 이후에 수영을 하는데 한국 분들은 그냥 낮에 수영을 하셔서 등 까지고 몸에 관리한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공원을 조성해야겠다 해서 공원을 이렇게 만들면은 네. 다 좋은 결과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저는 공원이 훨씬 좋다라고 맞아요. 느끼는 그런 우리도 이런 거 사람입니다.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너무 멋있는 갈라 페이스 그린 여기도 추천드리고요. 네, 다음은요. 또 한 군데는 그 성 루시아 성당이 있습니다. 카톨릭 성당인데요. 그 순교 성인 그 루시아의 이름을 따서 그 성 루시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대에 그렇게 지어진 그런 성당이고요. 네. 스리랑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당인데 어느 정도 크냐 그러면 5,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5,0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5,000명이면 농구장 한 구장 꽉 찬 수준인데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커요? 예, 그 정도입니다. 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보다는 작지만 네. 아니면 바티칸 대성당보다는 작지만 와, 진짜 크다, 근데.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당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명동 성당도 5,000명이 들어갈 안될것 수 같은데요. 제가 안에는 못 봤지만 예, 5천 없는 걸로 명이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냐면 그 예전에 MBC에서 게릴라 콘서트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5,000명 넘냐 안 넘냐.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 5,000명이. 네. 그거 힘든 건데. 5,000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수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몬세라트 수도원 인근 도시 우리가 몬세라트 편을 할 때 네. 몬세라트 수도원에 그 검은 성모상이 있어서 그 검은 성모상이 인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도 그 코타헤나의 성모라고 해서 여기도 검은 성모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네. 요 그 검다라고 하는 곳이 주는 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성모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가 이렇게 지역별로 다 만들어놨지?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재미입니다. 역사적인 재미가 아닌가 싶고요. 네. 여기 그 검은 성모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몬세라트 같이 뭐 만지면 뭐가 낫는다 그런 식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뭔가 걸로 있겠죠. 저는 네. 그런 걸로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알려주세요. 또 한 군데는 그 국립미술관인데 제가 왜 이것을 선정했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료입니다. 입장료에 그렇게 치이시다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무료. 이게 지금 이 무료가 주는 감동은 계속 10불 내고 5불 내고 내 지갑은 점점 줄어들고 하는데 갑자기 무료가 나타났을 때 그 네. 무료 공간의 그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본 사람만 뭐 아시잖아요. JJ도. 아시죠?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 스리랑카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그 미술관이고요. 스리랑카 근대 미술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입장료도 무료고, 또 카메라 촬영도 무료입니다. 안 막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노이에 있는 그 어떤 박물관 같이 뭐 사진 찍으면 돈 더 내라 그러고, 돈 안 내고 사진 찍으면 막 뭐라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여기는 무료니까 너무 좋고, 또 미술관 앞에 그 아마추어 작가들이 그 자신들의 그림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물론 가격은 이렇게 이 화가들하고, 그 아마추어 화가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 아시잖아요. 이제 협상 스타일. 막 5시간, 6시간 하고, 그러는. 이따 다시 오고. 그렇습니다. 나갔다 또 다시 오고. 혹시 하는. 지금은 안 되겠니? 뭐. 그렇습니다. 2시간 후에 나타나서 나 또 왔다. 막 이런 스타일인데. 질리게 하는 스타일이신데. 네. 근데 여기 예술가들하고는 저는 기념상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술가들은 그 작품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이게 짐이 될까봐. 전 정말 사고 싶은 그림이 있었는데, 짐이 될까봐 못 샀는데, 그래서 협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못 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예술가들하고는 협상을 기념상을, 정말 까다로운 협상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전에 그 협상했던 것들은 예술과는 좀 거리가 먼 것들만.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일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5시간, 6시간 협상을 한 거고, 이거는 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네. 그분들이 다 자존심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한 2만 원 받고 싶은데 저는 괜히 1,000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그림들은 느낌이 어때요? 스리랑카의 미술은 어떻습니까? 스리랑카의 미술은 정말 그 고전적인 스타일의, 근데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부처님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아.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이 아난타 같은 그런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네. 아니면 달리 스타일의, 피카소 스타일의 이런 추상적인 근대 미술도 있고, 금색 스타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금색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혼재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럼 그 미술관에 이어서 네. 또 다음 것도 무료입니까? 네, 다음 것도 이제 보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네. 밖에서 사진 찍는 거는 무료인데요. 그 콜롬보 시청이 있습니다. 시청이 예. 여행 코스예요? 예, 콜롬보 시청이 있는데, 네. 영국 식민지 시대였던 1924년도에 착수를 해서 1927년도에 완공한 그 대표적인 그 식민지 건물입니다. 하얀색의 그 웅장한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 건물 앞에서도 그 포토 스팟이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식민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국의 권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 그래. 권위적이죠. 여기도 역시 권위적인 디자인이고요. 요 네콤보, 여기 네콤보가 아니라 콜롬보, 네. 콜롬보 요 시청에 저는 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시청? 네. 네콤보? 예. 제가 네콤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여기가 다음 코스입니까? 예, 다음 코스가 바로 네. 요 네콤보가 되겠고요. 네. 이 네곰보는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네곰보가 작은 도시인데 콜롬보 북쪽으로 한 35km로 올라가면 이렇게 해변 휴양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인의 후예들인 버거족들이 많이 삽니다. 해변에. 버거족들이 해변 많이- 역시 좋아해요. 그런 네, 사람들이. 버거족들이 많이 살고 여기에 또 피쉬 마켓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시마켓에서 이렇게 막 경매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이 고기를 말리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요것은 제가 그 사진으로 제가 제공을 하겠고요. 네. 너무 장관을 연출을 하고요. 해변 너무 좋고요. 또 저도 여기서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선텐 크림, 선크림 엄청 바르고 저는 일광욕을 즐겼고 여기 수많은 인터내셔널 식당들이 글로벌 식당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가 JJ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테러 사건이 있었던 여기에요? 성모 마리아 성당이 바로 이 네곰보에 많은 분들이 네콤보라고 하는데 네콤보는 아니고요. 네곰보, 콜롬보하고 좀 헷갈리죠. 네곰보, 네, 콜롬보. 그렇죠. 예, 여기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는데 바로 지난 4월 21일에 테러가 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300여 명이 죽은 정말 엄청난 테러, 최악의 테러가 바로 여기 일어났던 곳이죠. 정말 저는 테러가 싫습니다. 예, 저도 테러가 너무 싫고요. 네. 그래서 네곰보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택시를 타시고 물론 협상을 해서 가셔야 되겠지만 툭툭이 되겠죠. 툭툭을 네, 타고 네네.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로컬 사람들이 가는 현지 식당입니다. 그리고 현지 로컬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것은 저는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어요, 그거. 네. 외국인 전용 바도 있지만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경험들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가면 로컬 식당 가면은 제가 한국인인 거를 보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스리랑카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너무 그 발음으로 했다고요?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갑고 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까지 물어봐요.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근무하신 분은 약간 부산 사투리로 말하고 사투리도 하고. 예. 광주에서 일하셨던 스리랑카 분들은 저는 사투리 잘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 스리랑카에서 평생 먹고 산다라는 말이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게 뭐냐 그러면 네. 스리랑카 사람들이 대졸자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처음 받는 월급이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첫 월급이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 내내 벌어도 180만 원을 버는 건가요? 그럼 아무리 좀 많이 벌어도 2배 번다고 해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계산이 나오죠. 한국에서 5년 동안 진짜 한 달에 몇백만 원씩만 받고 일을 하면 평생을 스리랑카에서 네.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많이 오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노후를 즐기거나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스리랑카 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어요? 네, 저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리랑카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싶으신 네. 분들은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콜롬보 여행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십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의 그 습성과 품성이 그 불교의 자비에서 유래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스리랑카 사람들의 용서이면서 또 자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은 조금 더 큰 것에 포용이 되죠. 또 조금 큰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에 포용이 됩니다. 또 큰 것은 더 거대한 것에 포용이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포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철학적 깊이가 이 콜롬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깊이를 느끼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콜롬보 여행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도시 콜롬보는 더 크게 보는, 더 거대하게 보는 관점을 저는 선사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콜롬보 여행을